오늘은 갑목일간 이민년 운세를 알아보려고 해요. 갑목일간 중에는 갑자일주, 갑인일주, 갑진일주, 갑오일주, 갑신일주, 갑술일주가 있죠. 그래서 갑목 일주별 이민년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갑목일간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신금을 편관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유금을 정관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도 그렇고 갑술일주도 그렇고 신금이 편관이 되고 유금은 정관이 되잖아요. 근데 내년 22년도 이민년에는 여기 지지에 인목이 들어오면서 신금은 충하게 되죠. 이렇게 충, 인신충. 그 다음에 유금 같은 경우는 인유 원진이 걸리죠. 그래서 신금은 조직, 직장, 단체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 조직, 직장, 사회에서 이동, 변화가 잘 따르기 쉽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해서 그런 현상이 강하게 잘 나타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민년에서 계묘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묘년은 23년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년이 22년도 끝자락에 묘목이 들어오는 현상이 이제 곧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민년 후반에 유금을 정관으로 쓰시는 분들은 조직, 직장, 사회에서 변화, 이동 이런 형태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좀 더 빨리 이민년 후반 정도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언제 정도? 한 11월 정도? 양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편인이 떠서 어느 정도의 조금의 그런 학업적으로와 공부 달성도에 조금 유리한 점이 있긴 한데, 지지에서 비겁을 만나면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가 뿜뿜 강해지면서 뭔가 이 의욕이 넘치게 되거든요. 체력적인 부분이 강해지고, 그리고 활동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의욕은 넘치지만 꾸준함, 인내하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건 좀 약하기가 쉽다.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 답답함이 잘 발생하기 쉽다. 그러면서 학업에 방해가 되는 모습이 있다. 집중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체능 계열에서는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병화나 정화, 식신 상관이 있으신 갑목일간 분들은 꼭 갑자일주나 갑술일주가 아니더라도, 이건 예시로 띄워놓은 거예요. 식신 상관으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신 분들인데,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은 정임합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편인 도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가 조금 활동적이고 자유롭게 떠들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됐는데, 22년도 그러니까 정축년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임수가 강해지겠죠. 겨울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합을 하고 편인 도식이 이루어지면서 표현력에 발산하는 데 있어서 방해, 답답함 이런 것을 잘 느끼기 쉽다는 얘기죠. 또는 자기가 활동하고 사회활동하는데 뭔가 방해받을 일, 이런 현상이 따를 수 있다. 여성분들 연애운으로도 볼 수가 있는 형태인데, 결국 관이 세력이 약하죠. 인목에서는 경금도 신금도 인목에서는 절퇴지에 놓이기 때문에 정화가 있는 갑목일간 여성분들은 정임합으로 연애가 발생될 수 있지만 연애 지속성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그런 단기성 이성관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물론 사주나 대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신축년 또는 경자년에 병화와 정화가 절퇴지에 놓이고, 축토에는 병화가 양지, 정화가 입고지에 놓이면서 건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컨디션 면에서 답답하고 불편하셨던 분들은 인목에는 무병갑이 있는데, 이 병화가 12용성적으로 인목에서는 장생지에 놓이면서 자기의 활동성과 생기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형태에 놓이기 때문에 컨디션 건강이 유리해지는 형태로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나 밖으로 활동성이 크게 살아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 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인목, 지장간의 무토와 병화, 여기는 식신이 되고 여기는 편재가 되죠. 식신과 편재가 12용성적으로 장생지에 놓이면서 상업 사업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든지, 또는 새로 확장을 해 나가는 형태가 된다든지, 상업 사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민년에는 무토 병화보다 비겁에 해당되는 을목, 겁재와 갑목, 비견이 12용성적으로 제왕 골록지에 놓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금전거래나
또는 투자해야 될 것, 확장해야 될 것, 뭐 이런 형태로 돈이 들어와도 나가고 소모될 곳이 많이 생기기 쉬운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더 좋아지는 모습, 금전 유통이 활발해지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갈라먹거나 소모, 지출, 처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편제가 장생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를 해가지고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따르는 형태로도 보기는 하는데, 다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현금적인 부분을 크게 굴리게 되면 내년이 겁제 양이 세운이기 때문에 22년도, 23년도 정도는 좀 묶일 수 있는 그런 시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새로운 부동산 취득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과 개인적인 상업 사업 중에서 고민이나 갈등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간 간목이 걸록지에 놓이면서 개인적인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고 시작하려고 하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새로운 시도로 방향을 잘 잡아가기 쉽다. 자기의 자유롭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강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일간 분들이 이민년에 연주와 월주, 시주에 어떤 게 들어오냐, 대운에 따라서 직업적인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민년에는 지장간 병화 식신이 장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신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의 직업 분야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 분야가 뭔지 보면은 농작, 축산, 뭔가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형태의 일, 제조, 생산, 요식업, 뭔가 만들어내는 일, 교육,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분야, 가르치는 분야, 교육 보유,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형태에서 발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식품, 요식은 먹이는 분야. 일주별로 정리를 좀 하자면요, 갑자 일주는 자수가 인목을 만나면 상문 조객살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가 또는 친척, 가까운 사람들 중에 문상할 일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자 일주 자체가 조금 살짝 무모하게 가감하게 이런 것들을 조금 머뭇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편인데, 이민년의 인목, 걸록지를 만나고 병화 식신이 딱 장생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했던, 준비하고 있던 일들을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 운동성, 방향성이 잡히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비겁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 또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인목 지장간에 무토 편제가 장생지에 놓이긴 하는데, 지장간에 또 간목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목국 토를 당하는 형태고, 또 천간에는 인성이 드러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연애운은 있지만 연애가 순탄하게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 다른 남자의 방해 현상이나 또는 경쟁, 이성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안정시키는데 환경적인 방해, 이성의 협조 부족, 이런 형태가 따르기 쉽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연애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병화 식신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연애운이 있게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금과 신금이 인목에서는 절태지에 놓이기 때문에, 또 지지의 신금과 유금이 인목을 만나면 충과 격각에 놓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어떤 성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 현상이 따르기 쉽다, 깨지기 쉬운 현상이 잘 발생된다, 연애가 불안정하기가 쉬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갑술일주를 보게 되면은 인목이 술토와 합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발전 형상이 따르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목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우화가 딸려 들어오고 인옷을 삼합을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업, 사업, 환경 관련해서 인간관계의 협력, 협조, 도움, 이런 형태가 동반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장간에 보면 술토 지장간에는 신금이 있죠. 그 다음에 인목 지장간에 병화가 있어서 병신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도 이중성 또는 다양성 있게 이성관계가 많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혼잡하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남녀 모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갑진 일주를 보게 되면은 백호살이 있죠. 거기다가 걸록까지 만난다, 운에서. 그러면은 안 그래도 사람이 화끈한 면이 있는데 더욱더 사람이 도전적이고 너무 화끈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현금 유통이나 투자,
숫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조절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갑진일주가 인목을 만나면 공망에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고 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지연, 정체 또는 방해 현상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욕, 무리하게 일을 저지르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잘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백호살이 있고 인목까지 만나면 걸록지가 되면서 자신의 고집이 지나치게 왕성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놓인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환경 사람들과 타협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로 인해서 마찰 트러블이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면 좋겠다, 그거 보는 거죠. 연애운을 보면은 일단 병화가 식신을 들고 오기 때문에 역시 연애운은 있게 봐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편안함 이런 게 떨어지는 관계랄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적은 모습, 그래서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애로 잘 안 넘어가진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있는 사람을 보내버리든지. 갑신일주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일지, 배우자 궁과 인신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관계의 다툼 현상이 잘 발생될 수 있다, 또는 이성을 교체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현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배우자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남자가 직업적인 부분이나 활동성 이런 형태의 어려움이나 다툼 이런 것도 발생되기 쉬운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와 예민성, 부상 이런 것들을 조심해줘야 된다. 자기가 아니면 자기 배우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원래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색깔이나 성격이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형태가 강한데, 거기에 세운에서 인목 걸록지를 만나게 되면 지나치게 자신의 성격이나 활동성이 강해지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조직생활에서 트러블, 마찰,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이 잘 발생되기 쉬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상업, 사업 형태로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목표, 희망 이런 것들이 보이는 시기다. 새로운 시장성 확보,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시기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발전과 새로운 연애 등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잘 발생될 수 있는 시기다. 특히 남성분들은 이곳저곳에서 이성관계 발전 기회가 많이 따르는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은 연애 기회가 많게 보이는 모습이죠. 더 활동성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어 보이는 시기가 되긴 하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나 괜찮아 보이는 남자 이런 형태가 따르기 어려운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남자가 있는 여성분들은 관계에 부정적인 현상 또는 갈등 이런 것들이 잘 따르기 쉬운 시기다. 그로 인해서 관계에 혼란이 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각자 좀 자기 삶을 살든지 터치 간섭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떨어져 지내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갑인일주가 파워풀하고 이성관계나 인간관계에 자기 주체성이 강하게 주도력 있게 살아가는 스타일이 되는데, 22년도에 인목을 만나면 더욱더 자기의 고집이 너무 강해지고 자기 주체성이 너무 강해지고, 또 병화 식신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형태의 현상이 잘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의 언행에 있어서 조절력이 좀 약해지는 형태에 놓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불필요한 마찰 이런 게 잘 따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누르거나 다른 어떤 취미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사주내에 병화나 사화나 사주내에 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인목이 들어오면 안 그래도 생을 강하게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세운에서도 생을 강하게 보조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 확장이나 크게 어떤 발전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사주에 식신이 없고 이런 식으로 재성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금 유통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투기적인 형태로 인해서 손실 방해도 따를 수 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사주 내에 이런 식으로 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보상, 성과를 만들어가는 시기, 점점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트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남녀 모두 이성관계의 트러블, 마찰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기 쉬운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갑오일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기엔 살짝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또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갑목일간이 이민년을 만났을 때 전반적인 해석풀이가 되는데, 사주가 4기둥인데 한 기둥으로만 보는 거고 대운도 보지 않고 세운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과 더 노력을 해도 되는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또 자기 자신을 잘 조절을 해나가면서 직업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이성적으로 모두 떡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현대사주학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뉴 사주 넷 현대사주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질문 게시판, 자유 게시판, 질문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요, 이쪽을 통해서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보지 못하고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하니까요,